네, 문장 형식은 잘 알다시피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알고 계신데 이것이 왜 나눠지는지의 원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쓸 때는 주어 다음에 이제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동사를 쓸 때 그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사의 의미를 다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뒤에 따라 나올 때 뒤에 무엇이 따라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3, 4, 5형식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뒤에 넣다 보니까 2, 3, 4 형식, 5형식이 생기는 것이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그라마로 픽스된 건 아니고요. 그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동사의 그 필요한 정보들이 뒤에 무엇이 오느냐를 따라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3형식, 4형식, 5형식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들을 50개, 100개 정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동사들을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은 그 동사들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목적어를 써야 되고 또 어떤 거는 뒤에 목적 보호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제 동사의 의미를 깊이 공부하시면서 이해하시는 것이 형식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정확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 동사들을 중심으로 어떤 동사들은 뒤에 뭐가 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것들이 뭐 목적어인지 목적 보호인지 등등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형식은 잘 알고 계시지만 일단 개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형식은 주어랑 완전자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live, 살다, 그 다음에 sleep, 자다, die, 죽다, 달리다, run, 외치다, shout 등을 보면 동사의 의미 전달에 누가 이것만 필요하면 되기 때문에 뒤에 뭐가 따라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동사 뒤에 그래서 완전 자동사라고 이제 지칭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sleeps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정도만 필요합니다. 또는 무엇이 이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어 정보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이 동사 뒤에는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에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만 필요한 동사들이 뭐가 있지? 라고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형식은 주어 다음에 이제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불완전하다니까 앞에 완전 자동사는 뒤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부가되는 정보가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거 같은 불완전이니까 뒤에 뭐가 더 와야 되는 겁니다. 그쵸? 이때 불완전 자동사 얘는 이제 비동사, become 동사, 지각 감각 동사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상태 동사입니다. 영어는 상태 동사 아니면 동작 동사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쓸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상태 동사라는 것들은 한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단어입니다. 상태 형용사에 이런 비동사를 붙인 건데요. 이렇게 상태 형용사 예쁘다를 보시면 예쁜이란 형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용사 자체가 동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뭐뭐 하다라는 그 상태 동사가 나와서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 형용사랑 같이 쓰이는 그 동사들은 보면 뒤에 항상 상태 형용사가 따라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는 의미로 불완전 자동사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became 동사를 쓰는데 일단 누가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became 한 다음에 뭐가 됐는데 또는 뭐 어떻게 됐는데 라고 정보를 더 적어주셔야지 이 became이라는 동사가 의미가 전달이 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형용사나 또 무엇이나 그러니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의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더 와야 된다 해서 불완전 자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비동사, become 동사, get 동사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항상 뭐가 되지? 또는 어떻게 되지? 라는 구문이 완성이 돼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형식은 이제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죽이다, kill, 먹다, eat, 때리다, hit 등을 좀 보세요. 그 동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이도 필요하지만 이 동작이 발생을 하려면 때리는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무엇을
이게 같이 곧바로 따라 나와야지 동사 의미 전달이 완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hit을 보시면 누가 hit을 했는지 또 누구를 곧바로 따라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까지 나오고 이제 문장이 끝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삼형식 동사들. 그래서 뒤에 대상이 곧바로 따라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제 동사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형식을 보시면 주어 다음에 우리가 목적어가 두 개를 써야 된다. 그래서 뭐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주다, give, 가르쳐주다, 뭐 teach, 보여주다, show, 보내주다, send, 빌려주다, lend 등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뒤에 이 동사를 쓰고 나면 누구에게 줬는지 또 뭐를 줬는지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뭐 수요자가 목적어 1, 수요되는 것이 목적어 2, 그래서 목적어 두 개 나온다라고 많이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형식 동사들은 다 삼형식 동사들입니다. 원래 삼형식 동사들인데 뒤에 삼형식 동사들은 무엇이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가 더 중요해지면서 누구에게가 먼저 따라 나오다 보니까 뒤에 무엇이 뒤로 좀 밀리면서 목적어가 두 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사 뒤에 사물, 무엇을이 먼저 나오면 이제 삼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들이고 그 뒤에 이제 목적어 뒤에 사람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무엇을은 빠지면 안 되는 정보라서 바로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사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give라는 동사를 좀 보세요. 무엇을 주다, give 다음에 무엇이 나오면 그냥 삼형식으로 끝납니다. 그 자체가 완벽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다는 불완전하잖아요. 무엇을. 그리고 이제 주다라는 동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죠. 사람 바로 뒤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 사형식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다는 무엇을 가르쳐주다는 삼형식, 누구에게가 먼저 나오면서 무엇을이 뒤로 빠지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내다도 send는 목적어만 있으면 무엇을 보내다 이렇게 해서 삼형식을 쓸 수 있는데 누구에게가 먼저 나오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주다라는 동사로 바뀌죠, 뜻이. 그래서 항상 무엇이 중요하면 삼형식으로 썼다가 누구에게 줬다의 정보가 중요하면 누구에게 다음에 무엇을 줬다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던가 그때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사형식 동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형식은 주어 다음에 이제 사역동사들이 나와요. 사역동사 의미, 시키다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order, 그쵸? 또는 encourage, force, make 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목적어, 목적보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사 뒤에 이게 시키는 내용이 올 수 있어요. 일단 뭐뭐 할 것을 시키다. 그럼 이거 이제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먼저 나오면 그냥 삼형식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누구에게 시키다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가 먼저 나오면 이 빠지면 안 된 내용이 바로 뒤로 나오면서 오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시겠습니다. encourage를 보시면 고무하다, 장려하다 이런 뜻이죠. 용기를 주다. 네, 무엇 또는 무엇 할 것을 그렇죠? 장려하다라가 나왔으면 이거 삼형식으로 끝납니다. 근데 누구에게 encourage 했는 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가 먼저 나오면 요 의미가 뒤로 빠지면서 누구에게 무엇 할 것을 encourage 하다가 되면서 이제 오형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형식 동사들은 삼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시면 또는 무엇 할 것을 강조하고 싶으시면 삼형식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했는지를 강조하고 싶으시면 누구에게 다음에 무엇 할 것을 이어서 이제 오형식으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사들은 오형식 동사, 삼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 이렇게 픽스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예를 들면 이제 make 동사를 보시면 무엇이 나오면 이거 삼형식이잖아요. 무엇을 만들다 끝났는데 made를 쓰고 누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불완전하니까 케이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의 의미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만들다 이건 이제 주다 사람이 오면서 만들어 주다 사형식 동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made me cry 이거 보시면 내가 울게 만든 거잖아요. 이건 이제 오형식으로 넘어갑니다. 시킨 거니까 그쵸? 예, 그래서
내가 울도록 만들다. 그래서 이 동사들은 그때 강조하는 의미에 따라서 예, 뭐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 동작을 강조할 건지,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 누구에게 주었는지 주다의 의미를 강조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어떤 동작을 시켰다 그 사역의 의미를 강조할 건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오형식 동사들은 뭐, 사형식 동사들은 무엇, 그리고 삼형식 동사는 무엇, 이렇게 barrier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강조한 의미에 따라서 예, 의미들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사가 뭐 삼형식을 쓸 때는 어떤 의미, 사형식으로, 그 다음 오형식으로 바뀌어 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셨을 거고요. 예, 그 다음 일형식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자동사, 그래서 live, sleep, die, run, shout.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왜 완전 자동사인지. 주어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쉬운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주어, 동사, 예, 이것만 있으면 되는 구문들인 거죠. 그녀는 행복하게 산다. 보시면 산다라는 동사를 쓰고 싶은 거죠. 그럼 누구를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다음에 산다, 이렇게 끝나는 가장 간단하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어 외에는 다 수식어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짧은 구문들입니다. 영작해 봅니다. 그녀는 she, 산다. 이때 산다를 쓰실 때는 지금 she가 나왔기 때문에 she나 he나 it이 앞으로 주어로 나오면 현재 시제 쓸 때 긴장하셔야 되죠. 시제랑 인칭 챙겨주셔야 되니까 lives, 3인칭 단수,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행복하게 이제 부사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happily. 그래서 주어만 있으면 됩니다. 주어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다 수식구. 뭐 수식구는 말했듯이 뭐 전치사 명사구가 수식구가 될 수도 있고, 뭐 투부정사구가 수식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구가 수식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이 동사를 쓰기 위해서 꼭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을 잘 챙겨주시면 예, 문법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 여배우는 그 호텔에서 3일 동안을 묵었다. 이제 스테이 동사를 이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배우네, 그쵸? 묵었죠. 2번 묵었는데 그 다음에 다 수식어구로 넘기시는 겁니다. 자, 그 여배우는, 일단 여배우는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여배우는 아니고 D 붙인 다음에 예, actress. 그 다음에 이제 묵었다는데 과거 시제니까 뭐 인칭 챙길 필요 없죠. 예, 쉽습니다. 그래서 stayed 과거로 쓰시고, 그 다음에 끝났어요. 더 이상의 이제 추가되는 의미는 다 목적어가 아닌 수식구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수식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뭐 얼마 동안을이 지금 수식이 됐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수식구거든요. 그리고 이거 명사죠. 그러면 여기 뒤에 이거 전치사입니다. 이거 지금 명사입니다. 이거 뒤에도 이제 전치사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명사에 맞춰서 예, 어디에서를 맞춰주니까 그 호텔은 그냥 as로 쓰고요. 뭐뭐 동안은 이거 스페시픽한 기간이니까 전치사 포겠구나. 이러고 해서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뒤로 넘기실 때 이거 그냥 호텔 쓰면 목적어 돼버리면서 이상해지니까 그 명사 충돌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전치사 먼저 쓰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at the hotel 쓰시고 3일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 먼저 나옵니다. for 3 days. 3니까 day에 s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빼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묵었다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다. 그 뒤엔 다 수식구라는 거.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쓰기 쉬운데 뒤에 나도 모르게 목적어를 쓴다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형식은 가장 기본 형식인데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 형식을 넘어가 볼까요? 이 형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태 형용사랑 같이 쓰이는, 그래서 상태 형용사랑 같이 동사가 되는 불완전 자동사 등입니다. 비동사, become 동사, 그 다음에 지각 감각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의미 전달에 누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또는 어떻게 정보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잘 챙겨주시면 그 동사들을 의미를 잘 그때 살려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독해를 하시게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다음에 보호가 필요하죠. 이거는 이제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로 이제 보호들이 나오는 거죠. 뭐 의미상으로 무엇이 되다 또는 어떻게 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여자는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이제 비컴을 보고 싶어요.
그럼 쓰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 찾으셔야 되고 무엇이 찾으시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become 동사 쓸 때 뭐랑 뭐를 써야 되지? 그거 개념만 잡으시는 게 사실 문법입니다. 그래서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외울 게 아니라 이 동사를 쓸 때 뭐가 필요한지 정보만 이해하시면 사실 됩니다. 자, 그 여자는 1번 되었다, 2번 그 다음 무엇이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she 이건 과거의 시제니까 그쵸? 그냥 became 과거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명한 배우를 넘기는데 이 유명한 배우는 그 여자가 될 수 있는 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어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amous 그 다음에 actress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ecame의 앞뒤로 뭐가 오는지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내 아내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 단어로 없습니다. 보시면 아름다운이라는 상태 형용사에 뭐뭐 하다가 들어간 건데 이 하다가 비동사 영어에 아름다운이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시면 beautiful을 갖다가 동사를 막 쓰시는데 큰일 납니다. 이 형용사는 동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상태, 형용사가 상태잖아요. 상태 형용사를 동사를 만들어주는 상태 동사가 항상 위치하기 때문에 항상 두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는 my wife. 그 다음에 현재형이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수에 그래서 is 쓰시고 그 다음에 beautiful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가 우리나라 말도 두자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아름다운 이거 형용사니까 비동사 붙여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틀리시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 아내는 어제 아름다워 보였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였다를 이제 동사를 쓰려고 해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게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태를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상태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자, 내 아내는 보였다 과거형 어떻게 형용사를 챙겨주시고 그 다음 언제는 이제 수식어구로 나갑니다. My wife 보였다는 지금 과거 시제로 쓰여 있죠. 그러면 looked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를 챙긴다고요? 어떻게 상태요. 그래서 아름다워 보였다 beautiful 여기까지가 끝난 겁니다. 동사의 의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동사의 의미가 뭘 써야지 완성이 되지? 라는 개념이 없으시면 사실 독해도 안 되고 뭐 영작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사실 영영사전으로 보시면 왜 거기에 뭐가 와야 되는지 그 풀이가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영영사전 요새 많이 안 보이시니까 문법 이렇게라도 워밍업을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제는 이제 부사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쵸? 예. 이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만 필요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형식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become 동사, get 동사 등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3형식으로 넘어갑니다. 예,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he의 의미, 누가가 필요하고 누구를이 필요하고 또는 무엇을 죽였는지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eat, 먹다. 내가 먹죠. 먹기는 먹는데 대상이 없으면 먹는 자체가 행위가 안 되니까 그쵸? 대상을 항상 같이 써주셔야지 의미 전달이 되는 거고 때리다 hit 보시면 누가 때린 사람이 있겠고 맞은 사람이 있어야지 hit라는 동사가 그쵸? occur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때렸는지를 같이 찾아서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의미 전달에 누가, 무엇이, 주어랑 그다음 목적어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 정보가 필요한 것이 3형식 동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kill, hit, eat, type 무엇을 타입을 채워야 되니까 drink, clean, drop, drive 등의 동작 동사 등이 거의 대부분 동작 동사는 항상 무엇을 이렇게 대상으로 나오면서 많이 나옵니다. like, love, adore, hate, dislike. 대상이 있어야 싫어하거나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 동사들은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죠. 예. 그런 동사들이 3형식 동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쓴 다음에 이 동사의 대상을 한번 쭉 연결하는 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때렸다. 때렸다를 쓰고 싶어요. 그럼 누가? 그 다음에 때렸다 쓰고 누구를 바로 쫓아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대상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I hit. 그 다음 그 남자인데 추상적인 남자를 때릴 순 없죠. the man. 이렇게 해서 내가 때린 남자는 한 명이겠죠. 그래서 더를 붙였습니다. 그녀는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를 보시겠습니다. 떨어뜨렸다는 이제 쓰고 싶어요. 드롭이란 동사인데 일단 누가 떨어뜨렸는지 그 다음에 뭘 떨어뜨렸는지만 찾아주시면 이제 동사를 제대로 쓰신 거죠. 그래서 그녀는 떨어뜨렸다 뭐를 여기까지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 수식어예요. 그래서 수식어니까 이제 바닥이라는 명사가 붙었으니까 명사가 보이시면 수식어에 다 뒤에 거 전체사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닥이니까 이제 플로어를 거고 플로어는 어디에지만 이 성질상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on을 쓰면 되겠네. 여기서 영작하겠습니다. 4번. 그녀는 she 떨어뜨렸다는데 과거거든요. 그래서 dropped 쓰고 무엇을 잊지 마시고 써주셔야 됩니다. 컵인데 이 컵은 세야 되거든요. 그래서 a 컵이건 the 컵인데 내가 모르는 컵이면 그냥 a 컵을 붙여도 되고 아니면 내가 봤던 그 컵이면 더를 붙이겠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었나 보죠. 예, 그 전에.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뜨렸다는데 이 바닥은 표면입니다.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 on. 그 다음 플로어는 컵도 지정을 했는데 플로어도 당연히 지정이 되겠죠. 더 붙고 이제 플로어입니다. 플로어라는 거는 추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어느 방 안에 있는 플로어라든가 어느 뭐 공간에 어느 건물 안에 있는 플로어라든가 지정된 그 플로어를 딛고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더가 항상 쫓아나오십니다. 예.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어제 많은 맥주를 마셨다. 이제 마셨다를 이제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마셨냐? 그 다음 대상이 항상 나와야 되니까 대상을 꼭 챙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마셨다, 뭐를, 그 다음에 언제는 이제 수식어죠. 그래서 나는과 무엇을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나는, I, 마셨다, 드링크의 과거형, 드링크 잘 쓰시고, 그 다음 뭐를만 넘어오시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a lot of, 그 다음 beer. 월라러브는 뒤에 많은 s가 붙어도 되고 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양으로 치겠습니다. 어제 yesterday 쫓아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셨다는 누가 그다음 무엇을 꼭 찾아서 독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영작을 하시거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3형식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들을 외우면은 뭐 항상 뭐를 일이 필요한 정보들을 가진 동사들류입니다. 자, 그래서 삼형식 동사들은 일단 무엇이라는 대상이 그냥 명사로 나오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요. 가끔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또는 뭐 독해를 하다 보면 항상 무엇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무엇 하는 거에 추상적인 개념을 넣을 수가 있어요. 무엇 하는 것 또는 무엇 할 것. 그런 것들 어떻게 표현하죠? 예, 투부정사 동사를 표현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목적어니까 동사가 원래 동사 자리가 아닐 경우에는 이거 동사 아닙니다. 표시 어떻게 하죠? 동사 자체가 인피니티브로 바뀌면서 앞에 to가 붙잖아요. 아니면 그 인피니티브를 쓰든가 시제를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로도 이제 동사를 쓸 수 있는데 want라는 동사나 wish나 hope이나 care나 intend나 plan이나 decide나 refuse나 expect나 mean이라는 이제 동사들을 좀 공부하시다 보면 원하다라는 동사는 뒤에 무엇이 올 수 있지만 무엇 할 것을 원한다를 더 많이 사실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 할 거를 쓸 때 이거 뭐 하는 거니까 동사인데 뭐 이게 붙은 거잖아요, 이게. 이때 이게 우리가 동사를 명사화를 시킬 때 앞에 to를 붙이기도 하고 뒤에 ing를 붙이기도 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죠. 근데 원하는 거는 아직 안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되고 to를 붙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투부정사를 취해야 되는 동사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셨는데 의미상으로 차라리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적인 내용 그 동작은 아직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목적어나 이제 목적 보호에서 그 동사의 동작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목적어나 목적 보호를 가리킬 때는 우리가 항상 to를 앞에 붙입니다. 그 뭐 본동사랑 같이 동작이 동시동작이었으면 to를 빼죠, 당연히. 동작이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동사들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구를 한번 붙여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랑 저녁 식사하기를 원한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나는 저녁 식사를 원한다. 그러니까 명사를 쓸 수가 있죠.
근데 저녁 식사 하기를 이렇게 해서 동사구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원한다를 쓰겠습니다. 원한다를 쓰려면 누가 이 경우에는 뭐뭐 하기를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아직 안 한 거니까 to로 붙여야겠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원한다. 뭐뭐 하는 것을 누구랑 이건 수식어입니다. 나는 원한다. want. 뭐뭐 하는 거 앞에 안 했죠.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to를 동사 충돌되니까 이게 만약에 저녁 식사 하는 거를 have를 먼저 쓰시면 to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have 그 다음 dinner는 이제 추상적인 거니까 이렇게 쓰시고 여기까지 쓰시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수식어 자유자재로 전치사 명사고 뭐 투부정사고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누구랑 with you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이라는 개념이 이제 투부정사구로 해갖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개념, 발생하지 않은 동작들 그 개념이구나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녀는 내년에 호주 가는 것을 희망한다. 희망한다는 동사들도 보시면 무엇을 희망한다라고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호주에 가는 것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아직 안 간 거니까 희망할 그 상태로 to 붙여주시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1번 희망한다. hopes. 그쵸? 인칭에 맞춰서 3인칭 단수. 그 다음 가는 것은 to go. to 부정사 먼저 쓰고 그 다음 어디에? to Australia. 그 다음 내년에 next year. 그때 요거를 잘 뭐뭐 하는 것으로 to를 붙여서 동사 원형으로 잘 쓰시기만 하시면 삼형식 구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녀와 파티에 가는 것을 거절했다. 이 거절했다라는 거는 의미상으로 앞으로 할 행동을 거절한 거죠. 그 전의 행동을 거절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는 거절했다. refuse 쓰시고 그녀의 파티에 가는 것을 요거를 to로만 잘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o go to the party. 그 다음에 그녀와 수식어 넘어갔습니다. 자,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시면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he 결심했다인데 아직 결혼 안 한 거잖아요. 결혼하기를. 그래서 to가 붙어서 목적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어라는 것은 뭐 알겠습니다. 삼형식에서 목적어가 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명사로도 쓸 수도 있지만 뭐뭐 하는 것을 쓸 때 투부정사 써서 목적어를 쓸 수 있는 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녀를 다시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있을 때 뭐뭐 하지 않기로는 이 투부정사 앞에다가 남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항상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뭐뭐 안 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He decided not to see her again.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사를 뜻만 외울 게 아니라 이 동사를 쓰려면 뒤에 어떤 것을 갖다 붙여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동사, agree, 동의하다 이런 것들만 외우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을 동의하다 하면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1형식, 5형식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동사들을 보시면 이 동사를 써야지 그럼 누가를 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쓸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을 쓸 수도 있겠네 라고 감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ing로 동사 다음에 이제 정보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mind, avoid, postpone, give up, dislike, loathe 등의 이제 꺼려함이나 싫어함과 관련된 동사들인데 보시면 싫어해. 앞으로 할 것을 싫어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해봤더니 별로 안 좋아 라는 개념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네. 자, give up을 보시면 무엇을 give up 하다 할 수도 있지만 뭐뭐 하던 것을 give up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뭐뭐 하던 것은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to랑은 절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ing를 씁니다. 이 ing는 동시동작이 아니라 포기하기 전에 했던 거예요. 포기하기 전. 그래서 ing입니다. 그래서 뭐뭐 했던 것, 과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사화형 어미는 우리는 하나지만 영어는 두 개가 된다는 거죠. 하나는 투부정사, 하나는 ing. 그 의미가 하나는 미래, 하나는 과거.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을 줄줄줄 외지 않아도 그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뒤에 뭐가 와야 되는지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동명사구, 이미 발생한 적이 있는 과거적 내용을 연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습해 봅니다. 나는 매일 숙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일단 당연히 주어는 있어야 되니까 누군데 목적어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매일 숙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이라는 걸 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숙제를 매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to는 안 되겠네. 이거 ing를 붙여야겠다. 그 감이 바로 동사에 대한 정확한 감입니다. 그래서 숙제하는 것을 요거를 ing로 넘겨야겠네. 요 정보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뭐를 그다음 수식어입니다. 언제? 나는 I 좋아하지 않는다. don't like 그다음 이거 넘길 때 ing를 넘기기 때문에 doing이 나온다는 겁니다. 맨날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homework이란 이제 추상명사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쓰시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한숨 쉬시고 다 썼다. 그쵸? 동사의 의미가 다 전달이 됐습니다. 수식어. 마음 편하게 everyday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동사는 알겠는데 뒤에 하던 것 이런 의미를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 이후로 밤에 외출하는 것을 꺼려한다. 꺼려한다는 동사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의 단어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의미를 어떻게 완성하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됐고 꺼려하는데 이 꺼려하는 것이 무엇이 아니라 밤에 외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외출하는 것은 이미 해봤기 때문에 꺼리겠지. 그래서 ing를 넘겨야겠네. 요 감을 잡으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항상 꺼려합니다. 현재형으로. 그래서 to go out이 아니라 going out. 늦게 나간 것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밤에 at night 그 사건 이후로 after 쓰셔갖고 전치사 명사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들을 쓸 때 특히 예를 들면 포기하다. 그럼 하던 것을 포기하겠지. 그래서 그 하던 것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또 하던 것을 포기했겠지. 하던 것을 빨리 쓰셔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동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최소한의 그 연습인데요. 그 연습들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다음 enjoy, finish, admit, regret, consider, practice, appreciate 등의 이제 동사들을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enjoy 동사들을 다시 보시면 무엇을 enjoy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뭐 했던 것을 enjoy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쓸 수 있겠네. 라고 하시면 enjoy 동사에 대한 그 감이 다 잡으신 거고 finish입니다. finish, 끝내다. 무엇을 끝내다를 쓸 수도 있고 뭐뭐 하던 것을 끝내다를 쓸 수도 있겠네. 그래서 어떨 때는 무엇 또는 뭐뭐 하던 거 ing꼴로 빼야겠다. 라고 암기하시면 이제 finish 동사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자, 그녀는 늦게 수단인 것을 후회했다 보시겠습니다. regretted 했어요. 그러면 늦게 수단인 것은 이미 했던 건데 그쵸? 후회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ing로 써야지. going out late. 이것이 바로 후회했다라는 동사를 제대로 쓰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즐겼다를 한번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즐겼다가 이제 enjoy죠. 대상이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보는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이렇게 ing가 있는 그쵸? 동사입니다. 과거니까 ing를 써야겠네. 요 감만 잡으시면 이제 영작이나 아니면 독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동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자, 1번 우리는 즐겼다. 2번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그냥 3번으로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we. 그 다음 즐겼다. enjoyed. 그 다음 이제 ing꼴로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춤추다. dancing. 그 다음에 연결어 쓰시고 and 노래하다. singing. 그래서 ing. 왜 써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엄청 헷갈려요. 투부정사구와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도 있다는 거죠. 포기하다는 뭐뭐 하던 것을 포기하다로 써야지 한 번은. 또는 무엇을 포기하다로 써야지 감이 잡힙니다. 원하다도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또는 무엇을 원하다. 그래서 무엇은 명사를 쓰고 뭐뭐 할 것은 투부정사구로 써야지. 그럼 이제 원트가 완성이 되는데 그쵸? 양쪽으로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보시면 I stopped to smoke. I stopped smoking이라는 이제 단어 문장을 이제 독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멈춰섰다로 독해를 해야 되고 하나는 그만두었다로 독해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러지? 궁금하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바로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구나 ing 꼴 때문에 그럽니다. 투부정사구는 미래, ing 꼴은 과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이제 독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미래니까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담배 필 것에 멈출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담배 피기 위해 멈춰섰나 보다. 이렇게 독해가 되는 거고, ing는 지금 과거니까 담배를 계속 피고 있었네. 그거를 그만뒀나 보네. 라고 해서 그만뒀다로 이제 독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의 꼴을 보시면 미래랑 맞춰서 해석을 하고 과거랑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멈춰섰다, 하나는 그만두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실수 없이 독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사들이 이제 그래서 목적어 형태를 보고 독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I should remember to water the plant.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랜트에 물 주는 것을 기억해야겠네. 이렇게 독해를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워터링이 있으니까 이미 했던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물 준 것을 기억해냈다. 기억해냈습니다. 라고 이제 삼형식으로 독해를 해야겠다. 그렇게. 예, 그것이 바로 독해 방법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이유가 없는데 그 기본적인 의미만 제가 왜 이렇게 독해가 달라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 다 맞는데요. 둘 다 맞는데 이제 의미 전달이 잘못 다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의미 전달을 잘못 쓰시면 to를 써야 될 때 ing를 쓰고 ing를 쓸 때 to를 쓰는 경우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I like to swim in the river. 여기서 to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강에서 수영해보고 싶어의 의미를 전달한 겁니다. 근데 이제 ing를 쓰면 어떻게 되죠?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좋았다, 이런 의미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to랑 ing의 그 의미가 엄청난 독해의 차이를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쓸 때 정확하게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사 뒤에 의미에 맞게 우리가 투부정사인지 ing인지를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휴대폰 사는 거 잊지 마. 그래서 일단 내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잊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명령형인데 이제 사는 건 그래서 당연히 미래겠네. 이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잊지 마.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를 만들고 1번. 잊지 마. 주어가 없습니다. 명령형입니다. 잊지 마. 1번. 그 다음 휴대폰 사는 것. 이걸 이제 투부정사를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don't, 잊지 마. forget. 그 다음에 사는 것을 미래형이니까 to를 붙여서 자신있게 그 다음에 by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by에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휴대폰을 넣는데 이 휴대폰은 셉니다. 사는 게 뭐 여러 개 사는 건 아니고 한 대 사겠죠. 그래서 A mobile phon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동사 뒤에 목적어를 쓸 때 이게 아직 발생을 안 한 건가? 아니 이미 한 건가? 그 의미를 분류하시는 게 삼형식 동사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우리말로 인해 혼동되는 목적어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He reached the dead end.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를 보시면 뭐뭐에라고 하니까 을일이 없으니까 이거 무조건 to를 붙이려고 막 하시는데 reached는 이미 arrive at 전치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곧바로 목적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네.